안녕하세요. 키앤키즈 성장크림 현세은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지난번 키가 새는 구멍에 이어서 네 번째 키가 새는 구멍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주제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성인에서도 만병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린 아이에게서도 그 원리가 유효해요. 사실은 만성적인 스트레스 아이가 노출되면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 농도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받는 아이는 너무 다행스러운데 영향을 받아서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감소하고 그래서 안 크는 아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진료실에서 보면은 그런 아이들이 적지가 않아요. 엄마 아빠가 분명히 평균보다도 큰 키인데 아이가 6분 이수 10번 미만으로 이렇게 왔고 검사를 했는데 나중에는 큰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좀 다행인데 그렇지도 않은 경우, 또 혈액 검사까지 했는데 성장 호르몬 분비가 자기 나이에 맞는 적정 용량보다 하한선으로 나오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자세히 스토리 테이킹을 들어가는데 문진하다 보면은 최근 수개월 이상에 걸쳐서 어떤 스트레스라고 인지될 만한 그런 상황에 노출된 그런 경우를 좀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낮아서 잘 안 크는 것도 속상한 일인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스트레스의 지속적인 노출이 성조숙을 유발하는 원인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정확히 전체가 밝혀진 건 아니고요. 시상하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상하부에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CRH의 리셉터, 즉 수용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열쇠가 있지만 열쇠 구멍도 있어야 문이 열리듯이. 근데 이 수용체가 잘 작동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정상적인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 건데 이 호르몬에는 문제가 없어도 수용체에 문제가 생기면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될 때 이 수용체가 기능을 잘 못할 수 있다는 게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내용이에요. 이 제대로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과 수용체가 결합을 하면은 원래 정상적인 나이에 발생해야 되는 2차 성징이 이른 나이에는 발생하지 못하도록 문빗장을 좀 걸어놔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굉장히 신비롭고 좀 정교한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어떤 분자학적 단위에서부터 아주 세밀한 조정 하에 우리 몸이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인 나이가 되면 초경을 하고 발육을 이루고 이렇게 되었던 거죠. 근데 스트레스 노출돼서 이 수용체가 자기 기능을 상실해버리면 그때부터는 한마디로 좀 게이트 키퍼가 사라지는 셈이 돼서 문이 열리는 거죠. 그 문이 열리는 게 성조숙인 거죠. 물론 당뇨 섭취도 원인이고 운동 부족이 원인이라서 이런 여러 가지 팩터들도 존재하지만 히스토리를 자세히 좀 문진했을 때 수개월간에 거쳐서 어떤 스트레스에 노출돼서 성조숙 소견이 보인 애들이 사실 적지 않았어요. 한 가지 사례를 알려드리면 만 6세의 여아가 있었는데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가슴에 몽우리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뼈나이도 빨랐고 여성 호르몬도 혈액에서 검출이 되어서 사실은 성조숙에 해당하는 소견을 보였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주사를 원치 않으셨고 대신 이제 매일 격렬한 유산소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한 4개월 전부터 학습식 영어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아주 빡센 그런 학원이었다고 했고요. 아이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가기 싫다고 여러 번 말을 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가 원인일 땐 당을 끊고 운동하고 섬유유연제가 원인일 땐 섬유유연제 끊고 이렇게 하듯이 영어 유치원을 그만두셨는데 그만 보내고 매일 운동을 했거든요. 그런 끝에 3개월 만에 가슴 몽우리가 원래대로 평평한 상태로 호전되었고 혈액에서도 여성 호르몬이 미검출 상태로 정상으로 전환된 소견을 확인했습니다. 이렇듯이 사실은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거 하나만이 원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좀 연관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례들이 있다,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 또 9살 만 9세 4학년 올라가는 남자아이였는데
아이는 이제 저학년 때부터 1년마다 추적 검사를 꾸준히 받아오고 있었던 아이고 늘 뼈 나이가 좀 어렸거든요. 조기사춘기 증상은 전혀 없었고, 근데 9세가 넘은 나이에 왔을 때 고환이 커 있는 거예요. 남성 호르몬도 검출이 되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4, 6개월 전에 집안에 늦둥이가 태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40대에 이제 갓난아기가 집에 나왔으니 모든 관심이 아기에게 너무 집중되겠죠. 근데 아이가 또 마침 섬세하고 조금 인내하는 스타일이에요. 보통 양보하고 동생 잘 챙기고, 그런데 감정 표현은 안 하는 친구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는 성향이 있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상황을 없앨 수는 없죠. 마침 4학년이 되면은 수학 때문에 운동이 줄거든요. 다시 좀 운동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운동을 하고 나서는 혈액 내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라고 보통 부르는 코티졸 레벨이 반의 반 이하로 떨어졌고, 또 사실 남성 호르몬도 거의 사라져서 주사 치료도 안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또 이렇게 코티졸 혈중 레벨이 어떤 만성 스트레스에 정확하고 민감도 높은 지표는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오후에 코티졸 레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좀 같은 시간대에 농도의 변화를 보는 거는 대체적으로 의미는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검사를 통해서도 좀 변화와 회복의 차이를 목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끝으로 만 10세 되자마자 초경을 한 여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한 8세 6개월 전에만 해도 아주 괜찮은 상태였는데 불과 한 1년 반 만에 빨리 진행해서 초경을 해서 엄마가 너무 놀라서 오셨죠. 예전에 비해서 오후에 코티졸 수치가 드라마틱하게 상승해서 어쨌든 히스토리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작년 학기에 괴롭히는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짝이었는데 친했다가 사이가 안 좋아졌죠.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그냥 술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모님께 말을 안 했던 상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처음 듣는 얘기를 진료실에서 아이가 하니까 너무 놀라셨고 아이가 이제 많이 울다가 나갔어요. 근데 이런 게 직접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연관성이 있고 조금 급속히 진행하는 사춘기와도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결책이 있어요. 격렬한 운동을 할 때는요, 스트레치가 급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줄넘기, 수영 이런 류의 좀 심박수가 많이 뛰고 호흡도 빨라지고 땀도 많이 흘리는 이런 운동을 했을 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효과를 많이 보이고요. 초반에는 이런 운동만으로 성조숙 수치 자체가 좋아지는 경우도 제가 많이 경험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대화도 신기하게 정말 많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대화라고 하면은 엄마가 이제 아이한테 말을 많이 하시는 거는 이제 아이 입장에선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잔소리라고 느낄 수 있으니까 좀 질문을 해주시고 아이가 대답을 할 수 있는 이제 시간과 기회를 좀 만들어주면은 처음에는 아이가 좀 어색해할 수도 있지만 점점 술술 자기 감정 표현을 잘 합니다. 예컨대 무슨 일이 있었어? 어땠어? 이렇게 사건 위주의 질문보다는 그래서 기분이 어땠는데? 이런 질문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살면서 누가 내 기분을 물어보는 적이 별로 없죠. 한국이 원래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감정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거나 거울 들여다보듯 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이 없는데, 그래서 감정의 어휘도 우리나라 사람이 되게 빈약하거든요. 근데 아이한테 예컨대 엘리베이터에서 아까 누가 널 밀고 나가는데 괜찮았어? 기분 어땠어? 그냥 이렇게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발성화돼서 소리가 돼서 감정이 밖으로 나올 때 스트레스가 좋아져요. 많이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아이한테 행동이나 사건 위주로 묻기보다는 그때 아이가 느꼈던 감정이 어땠는지, 특히 순간적인 기분 위주로 물어봐 줬을 때 아이가 많이 안정을 되찾고 실제로 코티졸 수치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좀 많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선행학습, 친구와 또래 관계, 학교 문제, 그리고 가정에서 동생과의 관계가 이제 제일 많이 경험한 스트레스의 원인이었어요. 보통 이렇게 맞이 애들이 좀 스트레스가 높게 나오거든요. 동생을 예뻐하고 좀 잘 보살피는 애들. 근데
마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은 그날만은 디저트 카페를 가도 좋다. 가서 첫째와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이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는데, 제가 아는 아이 중에도 이제 되게 건강한데 엄마가 딸과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자는 날이 있대요. 그날은 첫애가 엄마를 온전히 이제 독차지하는 밤인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날만 이제 기다리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이게 아이한테는 소중하고 되게 귀한 시간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가지는 그런 좀 소소해 보이지만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아이의 정서가 많이 케어되고 스테이블해지는 것을 많이 관찰해 봤습니다. 그 아이도 이제 몸도 신체도 건강하지만 굉장히 정서가 건강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키 세는 구멍, 네 번째 스트레스와 전형적인 사례들, 원인들, 그리고 대처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잘 숙지하셔서 키 세는 구멍 하나도 없이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